주장 손흥민이 약간의 통증으로 빠진 토트넘이 고전 끝에 힘겨운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대신 출전한 베르너가 최악의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만 17세의 마이키 무어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대체자를 찾는다고 윙어 자원을 다 끌어모으고 있지만 불안만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토트넘은 오늘 오전 4시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알크마르와의 2024-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즈 3차전에서 후반 8분에 터진 히샬리송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3연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조 2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마이키 무어의 반짝 활약 외에는 졸전에 가까운 충격적인 승리에 가깝습니다. 베르너가 치욕적인 교체 아웃을 당하고 알크마르가 퇴장까지 당했는데도 계속 밀리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3대0 대승까지 예상하면서 손흥민을 빼고 1.5군으로 맞섰지만 토트넘 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없는 공백이 절실히 여겨지는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면서 포스텍 감독은 후반 19분에 도미닉 솔란케, 28분에는 파페 사르에 대한 클루셉스키 등 주전 멤버까지 투입됐지만 공격력은 무기력했습니다. 다득점이 필요한 토트넘은 결국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위기만 맞이하다가 겨우 1대0 승리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영국 매체들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공백이 심각하다, 손흥민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이미 예고한 대로 젊은 선수들과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잠시 중요한 내용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데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브랜드 선호도 2년 연속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까지 선발로 세웠습니다. 토트넘이 공들여 키우고 있는 그레이, 베리발, 무어가 모조리 선발로 나왔습니다. 후방 수비는 아치 그레이와 라두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데스티니 우도기의 포백, 로드리고 벤탄크루와 루카스 베리발, 제임스 메디슨이 중원 2선을 구성했고 마이키 무어와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가 공격 라인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알크마르의 공격이 거칠게 들어오면서 여러 차례 실점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포스터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활약이 펼쳐지며 팀을 구원했습니다. 특히 왼쪽 윙어 자리에 나온 베르너는 토트넘의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전반 27분과 38분에 잇따라 좋은 찬스를 날렸습니다. 27분에는 베리발의 킬패스가 연결됐지만 허무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툭 안겨주었습니다. 38분에는 슛이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포스텍 감독은 베르너를 가차없이 빼버렸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대신 나오면서 마이키 무어가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후반 8분에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베리발이 돌파하다 수비수 발에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메디슨이 차려고 나섰는데 이때 히샬리송이 공을 먼저 쥐고 놓지 않으면서 자신이 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로 고집하다 결국 메디슨이 양보하였고 히샬리송은 대담하게 가운데로 차넣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 이후 오히려 토트넘이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11분에는 드라구신이 공을 빼앗기며 위기를 자초했고 후반 29분 실점까지 할 뻔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공중볼 경합에서 지면서 슛찬스를 허용했는데 포스터가 슈퍼세이브로 실점을 막았습니다. 경기 직후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의 승리로 유로파리그 우승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히샬리송의 득점 상황과 함께 마이키 무어의 반짝 활약입니다. 히샬리송의 페널티킥 성공이 메디슨의 양보로 이루어졌다는 뒷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어 마이키 무어가 베르너 대신에 왼쪽으로 이동해서 비교되는 활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손흥민의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였다, 손흥민의 부재로 토트넘이 무기력했다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사실이 토트넘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베르너는 이미 대체자 위치에서 제외되었고 오도베르는 반짝 활약 이후 부상을 당하면서 불안한 선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키 무어와 아치그레이 등도 왼쪽 윙어에 설 수 있지만 만 17세라는 어린 나이로 경험 부족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클럽과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역시 오늘 경기도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이 얼마나 무기력한 팀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토트넘은 바로 이틀 뒤 27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순위 18위에 자리 잡고 있는 최하위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 경기까지 건너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31일에 열리는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4라운드 16강전에 출전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어 3일 후인 11월 3일 지난 시즌 4강에 오른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도 출전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유로파리그 우승을 분명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토트넘에 안겨주고 싶고 그때의 레전드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더라도 이 꿈을 이루고 싶다는 발언에 토트넘 팬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3연승으로 유로파리그 우승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1차전에 카르바흐를 홈에서 3대0으로 완파하고 페렌치바로시와의 헝가리 원정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알크마르전이 경기력은 좋지 못했지만 어렵게라도 승리하면서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리그 페이지 5경기를 남겨둔 토트넘은 8위 안에 들어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16강 직행 티켓이 유력합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1위부터 8위까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9위부터 24위는 토너먼트 진출권을 두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36개 팀이 3라운드를 전부 마친 뒤 베팅업체들은 토트넘의 결승 진출 확률과 우승 확률을 대거 높였습니다. 베팅업체 확률을 모아놓은 오즈체커에 따르면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4대1 즉 25%에 달해 2위권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 페이지 기간임에도 1.5군으로 다른 팀들을 압도하는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서 베팅업체는 10에서 15% 수준이었던 우승 확률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토트넘이 결승에 오를 확률은 44%로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결승전 한 자리를 이미 토트넘이 예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승 예상팀인 맨유의 우승 확률은 이번 대회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4%에 그치고 있고 결승행 확률은 25%입니다. 결승 진출 확률은 스페인의 아틀레틱 빌바오가 더 높아 30%입니다.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어린 나이에 독일에 건너가서 인종차별까지 당하고 토트넘에서 10년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충성한 손흥민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